네, 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 테마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갈 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서초중앙 PB센터 길건우 FC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항상 화면으로만 뵀었는데 또 네. 이렇게 함께하게 되니까 굉장히 영광이네요. 네, 말씀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테마를 보기 전에 종목 AS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9월 27일에 주셨던 종목이고요. 니켈 관련주로 언급됐던 바로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종목이 9%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목표가 5만 원이거든요. 네. 조금 더 욕심을 내봐도 좋을까요? 저는 조금 더 있어도 될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석탄 가격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호주산 석탄 가격이 톤당 한 150달러 정도 됐거든요. 근데 현재 350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실적에는 고파로 아마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영업이익은 한 1조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 긴 호흡으로 충분히 봐도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2의 투자 포인트는 니켈 광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타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안으로 이렇게 인수하겠다라는 이슈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올라갈 게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이 풍부하니까 조금 더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갈 테마 함께 확인을 해보죠. 네, 첫 번째 갈 테마입니다. 이 테마는 왜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가능성에 관련주 트레이딩 영역으로 접근을 해봐도 좋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수출 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이 중국의 히토류 대미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관련주들이 오늘장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이쪽 섹터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좋을까요?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더 짧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뭐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항상 반짝 움직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워낙 재료들이 없잖아요. 주가가 크게 움직일 재료들이 없다 보니까 히토류 테마는 그래도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때리기가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반도체도 때리죠, 바이오도 때리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현재 내세울 거는 히토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거의 한 37% 정도는 중국이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히토류를 사용하는 것 중에 80%는 또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 자체가 이 히토류가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런지 아예 조금 자체 조달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네. 길게 봐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 안에서 아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의 종목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장주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유니온이라고 유니온이요. 있습니다. 유니온 자체보다는 종속회사의 유니온 머티리얼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은 히토류 중에서도 자석이 사실은 조금 여기저기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히토류 원소가 1kg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대체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성능 마그네트라는 게 있는데 이 마그네트를 유니온 머티리얼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조금 매출이 조금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요 매출처가 보쉬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장업체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이나 LG전자 등 또 이제 가전업체들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에 대한 이슈가 꾸준히 나오고 이로 인해서 미중 갈등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반사 이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머티리얼보다 유니온이 낫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왜냐면 이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이렇게 히토류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크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근데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종속 회사로도 보유를 하고 있고 자체적인 사업에서도 충분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티리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유니온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 좀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볼까요? 목표가는 사실은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았고요. 네. 한 6,500원 정도, 바로 이제 전 고점 정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4,8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부터 기관과 외국인 이렇게 메이저 세력들이 꾸준하게 담아가고 있는데요. 네. 목표가 6,500원, 손절가 4,800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팀장님의 테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팀장님의 테마는 펄프 가격 급등에 제지주 실적과 주가가 날아갈까라는 이슈입니다.
종이 원료인 펄프 가격이 네.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1년 사이에 50%가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가격을 전가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실적이 좋아질 텐데 네. 우리 팀장님의 이유를 좀 들어보죠. 방금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네,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세요. 이제 사실은 이 펄프 가격 자체가 전쟁 때문에 조금 가격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초에 거의 600달러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1000달러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50% 이상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뭐 제지, 펄프 관련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판가를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뭐 내년 초까지는 펄프 가격이 최고치를 꾸준하게 경신을 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ESG도 얘기를 많이 하고 탈탄소화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때 또 항상 부각이 되는 게 희한하게 제지주들이 부각이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뭐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최초로 네오폴의 플렉스라고 또 친환경 뭐 관련된 것들을 제품을 또 내보이기도 했고요. 한솔제지도 그렇고 깨끗한 나라도 뭐 재활용 종이로 구성된 것들로 제품 또 판매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한쪽에서는 뭐 ESG에 관련된 것들로 친환경에 관련된 걸로 조금 테마를 이룰 수 있고, 두 번째는 안정된 펄프 가격이나 그다음에 판가 인상으로 인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은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이 환율 방어도 굉장히 잘 되고요. 실적 자체도 크게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꼭 가져가야 될 원자재 관련 주들 중에 하나가 제지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이럴 때 또 매수 관점으로 잡아봐도 괜찮겠죠? 제지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펄프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가 인상을 해도 펄프 가격 자체가 워낙 높게 책정이 되다 보면은 사실은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지주 안에서도 조금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은데, 이 펄프 쪽을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올라도 네. 이중 수혜를 보잖아요. 네, 펄프에서도 수혜를 보고 판가를 또 인상을 했으니까 제지 쪽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선별적으로 한번 접근을 네. 해보죠.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볼게요. 과연 가장 좋은 종목은 무엇일까요? 이 정도 얘기하면 무림 PMP 생각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펄프를 생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제품화시켜서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펄프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 손익 분기점의 기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750달러 선이 손익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펄프 가격이 이걸 넘어서면은 이 무림 PMP에서는 이득이고요. 떨어지면 손해예요. 네, 근데 올해 초에 600달러대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1000달러 선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당연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까지도 충분히 실적 자체는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제지 쪽에서 사실 연말에 특수인 시장이 있습니다. 제지라고 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잘 팔리는 게 아니라 네. 연말에 특히 잘 팔리는 쪽이 노트, 다이어리. 네, 그다음-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캘린더에 들어가는 라벨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 하반기가 특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무림 PMP가 이런 쪽 사업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중세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펄프 가격 계속 최고치를 네. 기록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올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반기 특수성까지 누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 목표가는 좀 어느 정도 잡아볼까요? 올해 영업이익 기준치가 작년 대비하면 한 80% 정도 오를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는 그 정도까지 충분히 반영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목표가 5,000원 선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반대로 손절 라인은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4,0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림 PMP 목표가 5,000원, 손절가 4,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갈테마 가라였고요. 한국투자증권의 서초중앙PB센터 길건우 FC와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